네, 이번 시간은 강연 인생 영교시 시간입니다. 네, 코로나19로 지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주기 위해서 안방에서 즐기는 미술관을 준비했습니다. 익숙하면서도 조금은 멀게 느껴지는 이 미술의 세계를 아주 쉽고 재미있게 알려주실 분을 모셨습니다. 네, 그림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화가와 사랑에 빠지게 하는 남자입니다. 지금 바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미술 작품은 마음을 위로하고 치유해줍니다. 일상에서 지친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안방으로 찾아가는 미술관인데요. 교과서에서 많이 본 모나리자, 진주 귀걸이를 한 소녀, 또 이삭 줍는 사람들, 이런 그림들은 좀 익숙한 것 같은데요. 미술이라고 하면 왠지 어렵고 멀게만 느껴집니다. 그런데 이분과 함께라면 미술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도 쉽게 재미있게 이해할 수 있다는데요. 그림 읽어주는 남자, 전시 해설가 정우철 씨를 만나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미술과 사랑에 빠지실래요? 미술과 소개팅 하실래요? 이분이 소개해준다고 합니다. 정우철 씨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네, 인사 안녕하세요.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시 해설가 겸 도슨트로 불리고 있는 정우철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도슨트로 불리신다고, 도슨트라고 하면 뭐 우리 전시회 가면 있는 큐레이터랑 좀 비슷한 건가요? 이게 많이들 헷갈려 하세요. 네. 실제로 질문 많이 받는 게 큐레이터와 도슨트가 같은 거 아니냐 이렇게 예. 물어보시는데, 쉽게 얘기하면 큐레이터는 전시를 기획하고 만드는 분들이고 도슨트는 이제 전시가 완성이 되면 큐레이터와 함께 얘기하고 그 얘기를, 전시에 대한 이야기를 관람객분들한테 들려드리는 거죠. 한마디로 전시 안내자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약간 이거네요. 기획하는 PD가 있고 진행하는 아나운서가 있듯이. 맞아요. 약간 진행자 이런 어떻게 거군요. 보면 그렇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사실 전시를 처음 보는 분들은 네. 이 그림 앞에서 당황해요. 맞아요. 이게, 네, 맞아요. 이게 왜 비싸다고 하는지 모르겠고 네. 이게 왜 좋은 건지 모르겠는데 그때 이제 해설가의 도움을 받으면 그렇죠. 훨씬 더 풍부하게 볼 수 있죠. 잘생긴 분이 그러니까 이렇게 목소리도 좋은 분이 미술이 막 들어오겠어요. 네, 재밌죠. 그렇게 잘생겼어요? 아니, 감사합니다. 근데 도슨트가 그러면은 우철 씨 도슨트가 직업인 거예요? 이런 그러니까. 질문도 많이 받으실 것 같아요. 정말 많이 받았어요. 네. 사실 제가 이제 해설가로 일한 지 횟수로 치면 5년 차가 됐는데 네. 그런 편견이 굉장히 심했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시작할 때만 하더라도 네. 직업으로 인정을 못 받았고 봉사 개념이었거든요. 지금도 물론 봉사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네. 그분들이 너무 훌륭한 분들이죠. 훌륭한 분들인데 저는 이걸 약간은 직업적으로 좀 진행을 하고 싶었어요. 전문적으로. 맞아요. 네. 그리고 제가 시작할 때만 하더라도 네. 이제 이렇게 해설만으로는 페이가 없었고요. 스텝, 그 미술관에 가면 그림 지켜주는 일도 스태프들 하셔야 있잖아요. 되구나. 맞아요. 그래서 일도 하면서 해설 일을 해야 페이를 받을 수 있었죠. 어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그러니까 그죠? 이렇게 또 생소하고 사실은 좀 수입이 불분명한 일이었는데 도슨트라는 직업을 선택하신 이유가 좀 궁금합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조금 힘들었지만 네. 지금은 이제 미술관에서 도슨트를 찾는 분들이 정말 많아졌어요. 이제 아. 도움을 받으면 이게 훨씬 더 재밌다. 네. 그리고 약간 좀 교양이 풍부해지는 느낌이 받으니까 어허. 많이들 와주시고, 지금은 좀 이제 많이 안정화가 됐는데 제가 처음에 원래는 이제 영화 전공자였어요. 영화를 하셨군요. 네, 영화 제작이 하고 싶어서 영화 제작이었고 네. 또 그림과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게 저희 어머니가 화가셨어요. 어머니가 또 네. 하셨고 영향이 분위기가 있으시네요. 맞아요. 네. 또 어머니가 화가다 보니까 네. 이 학생 때 예. 집에 들어가면 항상 그림을 그리고 계셨던 거예요. 아. 그래서 더 친해진 것도 있고 네. 저도 처음에 그림이 굉장히 어려웠는데 화가 인생을 한번 쭉 듣고 보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재밌죠. 그래서 이렇게 그렸구나. 그래서 이런 그림이 등장했구나. 이게 느껴져서 네. 이거를 좀 전해드리고 싶었어요. 네, 네. 좋습니다. 네. 그래서 자연스럽게 도슨트가 되셨군요. 맞아요. 근데 저는 전시회 가면 도대체 이 그림을 어떻게 보고 뭘 느껴야 하는지 앞에 서 있기는 하는데 사실 난감할 때가 있거든요. 저는 고개 한 5번 정도 끄덕이고 다른 그림으로 갑니다. 그렇죠. 그럼 단도직입적으로 여쭐게요. 그림을 어떻게 봐야 돼요? 딱 말씀드리면 사실 이 질문도 진짜 많이 받았어요. 어떻게 봐야 그런데 되냐? 방법이 정해져 있지 않죠. 그냥 그쵸, 네. 자유롭게 보면 되는데 여기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도 처음에 그랬는데 자유롭게 보라곤 하는데 막상 자유롭게 안 봐줘요. 괜히 어렵고 내가 보려고 그러면 안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생각한 건 가장 쉬운 방법은 그 화가, 그 그림을 그린 화가 인생을 듣는 거더라고요. 이게 화가들도 지금이야 거장이라고 부르고 유명하지만 사실 막상 이분 인생을 들어가 보면
다 똑같아요. 아, 그냥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거든요. 시작은 예, 다 맞아요. 예. 그래서 그걸 그린 배경을 좀 듣고 나면은 훨씬 더 재미있게 볼 수 있더라고요. 그 그림 안에 스토리가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 스토리를 맞아요. 알고 보면 그림이 좀 다르게 음. 강승호 아나운서처럼 그냥 무조건 아는 것처럼 고개만 끄덕이는 게 아니라 스토리를 그쵸. 좀 알고. 갑자기 저 진품명품 진행자입니다. 아니 본인이 얘기했어요. 근데 어느 저는 정도. 리액션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보면서 예. 사실 이해 안 되는 거 많거든요. 아, 예. 하지만 당황하면 안 되고 아 이거 되게 멋진 그림이구나. 왜 이렇게 잘생긴 분이 참 마음씨도 좋으시고. 감사합니다. 그게 되게 중요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네. 우리 또 화가의 인생으로 들여다보는 그림 이야기 정우철 씨의 설명과 함께 청해 보겠습니다. 박수 보내주시죠. 오늘 기대돼요. 네, 감사합니다. 와. 자, 오늘 처음 살펴볼 그림은 네. 네. 그 유명한 키스라는 작품인데요. 예. 네. 선생님, 몸을요 좀 카메라 쪽으로 예. 아, 자세히 네, 넓게 나와야 되니까. 알겠습니다. 네. 예. 키스라는 키스. 작품인데 네, 유명하죠. 한 번쯤 보셨을 것 네, 같아요. 네. 요거는 이제 어디 가면 볼 수 있냐? 음. 와인 먹으러 가면 아. 그 와인 가게 벽에 걸려 있다든지. 그리고 휴대전화 케이스 가게 아, 그렇지. 꼭저 그림이 휴대전화. 있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아 그리고 명화 그리기 이렇게 색칠 따라하기에 꼭 나와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지금 이런 건 말씀해 잘 알아요, 저희가. 설명해 주시죠. 알죠, 네. 지금 말씀해 주신 게 다 맞아요. 네. 워낙에 요즘에 대중적으로 많이 사용이 되고 있고 네. 그리고 핸드폰 케이스로 이게 정말 너무 많이 팔린대요. 맞아. 맞아요. 그래서 인기가 굉장히 많은 작품인데 이 그림에도 숨겨진 사연이 들어있거든요. 오, 네. 그래서 네. 이 이야기를 듣고 나면은 그림을 훨씬 더 풍부하게 볼 수 있을 오, 거예요. 네. 자, 한번 들어가 볼게요. 네. 먼저 이 클림트의 작품에는 황금빛이 굉장히 많이 나와 네. 있는데 네. 실제로 금박을 입혔기 때문에 이게 지금 봐도 반짝반짝하지만 네. 직접 미술관에 가서 이 작품을 보면 정말 그 금빛이 막 반짝반짝 빛나거든요. 예. 그걸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 네. 클림트 모습인 거죠? 맞아요. 지금 네. 화면에 클림트의 실제 사진이 나가 있고 아, 있죠. 저분이군요. 그리고 제가 질문 하나를 좀 네. 드리고 네, 싶은데 좋습니다. 이렇게 금박을 많이 사용했단 말이죠. 음, 클림트는 그럼 어린 시절에 부자였을까요? 아니야. 어땠을 것 아니야. 같아요? 이거는 아니니까 질문을 했겠죠. 그리고 네. 원래 이게 어떠셨을 좀 것 같아요? 부유한 사람 네. 그러니까 돈이 필요하니까 그러니까 금에 대한 집착. 있어서 제가 진짜 좋아하는 금 좋아하거든. 나도 부자이거나 살았으면. 가난하거나 이렇게 저는 극단이- 풍족하지 않다. 그만하시고 이제 답을 들으세요. 네, 두 분. 네, 이게 가끔 이렇게 오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네. 금을 많이 쓰니까 되게 부자이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썼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거는 이제 후기 작품에 가까운 거고 어, 사실 클림트는 집안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굉장히 아. 어려웠고. 너무나도 가난한 네. 집에서 살았고 심지어 이런 말까지 해요. 어린 시절에 너무 배가 고파서 빵 한 조각을 먹고 싶었는데 어, 집에 빵 한 조각이 없었대요. 네. 정말 그 정도로 배가 고플 어, 정도로 진짜 가난했고. 가난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어. 클림트의 원래 꿈은 이 화가로서 성공하기보다도 그림으로 돈을 버는 거였던 거예요. 아. 돈을 너무 많이 벌고 싶었어요. 어. 그 가난을 겪어봤으니까. 네. 그래서 보통 예술이라는 게 네. 순수 미술과 이 상업 미술로 나뉘는데 네. 예. 클림트는 처음에는 상업 미술을 아, 그 디자인 뭐 이런 하게 쪽으로. 그죠, 맞아요. 네. 뭐 인테리어나 아, 우리가 네네. 사용하는 물건들 디자인, 돈을 벌고 싶었던 거죠. 그리고 이게 딱 잘 들어맞는 게 그렇게 공부를 하고 있을 때 이게 운이 너무 잘 맞았어요. 당시 클림트가 있던 곳이 오스트리아 빈이라는 곳인데 네. 그 빈에 재건축 붐이 분 거예요. 아, 재건축 바람. 네, 맞아요. 되게 좋아하시네요. 재건축 좋아요. 인테리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재건축. 네, 맞아요. 그래서 재건축 붐이 불면서 막 새로운 건물들이 들어서는 거예요. 네. 그때 클림트가 벽화 의뢰를 받게 되면서 아. 이제 실력을 인정받은 거죠. 딱이네. 맞아요. 네. 그때부터 유명해지기 시작을 네, 했던 거예요. 그렇군요. 맞아요. 그리고 그 유명해지고 자신의 이제 어느 정도 재산이 좀 만들어지고 네. 풍족함이 생겼을 때 자기 자신의 그 스타일과 아버지가 금세공사였거든요. 아. 또 금 쓴 게 거기 들어가 있는데 금세공사였던 아버지의 그 실력과 본인의 그 개성이 딱 만나게 되면서 지금 여기 보는 아. 이런 키스, 연인이라는 작품이 등장하게 된 거예요. 예. 네. 그리고 이 작품은 키스라고도 하고 예. 네. 연인이라고도 해요. 네. 제목이 네. 둘 다 있으니까 네. 편하게 부르시면 될 것 같아요. 아, 키스 지금 혹은 이 연인. 작품 그럼 실제 뭐 연인이 키스도 있었나요? 여러 가지 클림트에게? 작품들이 나와요. 중요한 사람이 있었죠. 이 그림 보실 때 네. 여러분들이 어디 보셔야 되냐면 어디죠? 두 사람이 있는데 일단 남성은 클림트고 옆에 있는 여성이 클림트 평생의 뮤즈였어요. 뮤즈. 뮤즈, 이제 영감을 주는 존재였던 네. 거죠. 평생 동안 저 여성을 좋아했는데 이게 좀 특이한 관계예요. 그러니까 애인이긴 한데 네. 한 번도 육체적 관계를 맺은 적이 없었대요. 정신적으로 사랑한 열렬히. 플라토닉한 사랑인 거죠. 네. 그래서 아. 계속해서 영감을 주고 네. 어떻게 보면 동반자 같은 역할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정도로 사랑했냐면 네. 실제로 클림트는 세상을 떠나기 전에 네. 병으로 쓰러졌는데 쓰러질 때 외친 말이 저 여성의 이름이었어요. 이름이 뭡니까? 저 여성의 이름이 에밀리였는데 에밀리를 불러와. 마지막으로 보고 싶다고. 그러면서 쓰러졌을 정도예요. 맞아요. 그리고 그 사랑이 정말 증명이 되는 게 네. 이게 그림은 잘 그리잖아요. 네. 클림트가. 그런데 의외로요. 못하는 게 있었어요. 뭘 뭐죠? 못했습니까? 글씨를 정말 못 썼대요. 그림은 잘 그리는데. 그림은 잘 그리는데 오. 글씨를 너무 못 썼대요. 네. 사실 악필로도 유명해요. 네. 그런데 진짜 얼마나 싫었겠어요. 심지어 자신이 이게 글 쓰는 거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공포증과 같다. 자기는 글 쓰는 거. 이 글을 쓰고 있으면 배멀미가 나는 것 같다 그랬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저 에밀리한테 보낸 편지만 400통이 넘어요. 이야. 400통이 넘고 너무 심지어 사랑했구나. 어떤 날에는 하루에 8통씩 썼대요. 저게 와. 편지입니까? 그리고 저게? 맞아요. 아. 화면에 편지가 나오죠. 예. 네. 저 편지가 클림트가 쓴 글 중에서 가장 유명한 건데 어. 유명한 말이 적혀 있어요. 저기 보시면은 이 하트로 꽃다발을 와. 만들어 놨는데 네. 이렇게 써놨죠. 꽃이 없어 마음을 담아 어. 그려드립니다. 아, 이게 클림트의 마음을 그 증명하는 작품인 거죠. 네. 편지이기도 하고. 네. 자 예. 그리고 한 가지 좀 재밌는 게 있어요. 네. 연인 혹은 키스라고 불린다라고 했잖아요. 네. 키스. 그런데 다들 키스라고 더 많이 부르긴 하는데 네. 자세히 보시면 안 하고 있어요. 네 맞아요. 안 하고 있습니다. 왜 보레하고 있잖아, 보레. 맞아요. 키스를 하고 있냐 안 하고 있냐 이게 생각보다 중요한 문제인데 네. 사실 안 하고 있거든요. 저걸 한다고 볼 수 없어요. 맞아요. 아니야, 입술 나왔어, 지금. 사실은 안 보이는데. 입이 이제 안 닿아 있는 거죠. 네네. 안 여자가 닿았구나. 살짝 그 에밀리가 고개를 돌리고 있는 거예요. 편지를 네. 너무 많이 보내서 부담스러워했던 건 아닐까요? 400통이나 보내니까 아우. 그럴 수 있죠. 약간 네. 부담스러웠을 수도 다 있는데 받아주시네. 그래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어요. 네. 실제로 육체적 관계를 맺지 않았기 때문에 입이 닿지 않은 거다라는 그래서. 말도 있고, 있고. 또 하나 보셔야 되는 게 이게 완전한 사랑을 얘기하는 건 또 아니에요. 왜냐하면 저 절벽 끝에 있잖아요. 아, 절벽이네. 네. 그러네. 절벽에 있어서 이거는 에밀리와의 사랑이 언제 깨질지 모른다는 그 불안감도 그러나. 함께 들어가 있는 거죠. 야 이렇게 설명 들으면서 보니까 너무 재밌어요. 너무 재밌다. 재밌다. 그러면은 이거 키스 연인 말고 또 다른 그림 또 설명해 네, 주세요. 또 이제 키스만큼이나 네. 더 지금 우리나라 이 국민들이 좋아하는 그림이 있죠. 뭡니까? 한번 볼게요. 네. 자,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그림은 네. 네덜란드 화가 아. 그 유명한 나왔다. 반고흐죠. 이건 알죠. 빈센트 반고흐. 빈센트. 네. 워낙에 유명하잖아요. 네. 자, 그런데 뭐 지금이야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데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네. 아 무서워. 거장이잖아요. 거장이죠. 너무나 유명해요. 네. 너무나 사랑하는데 네. 생전에 그림을 몇 점 팔았을까요? 아, 근데 되게 화가들은 돈이 없기 때문에 생계를 한 유지하려면 점도 못 팔아? 아니 많이 팔아. 아니, 많이 팔아? 한 팔아야 5천 개 정도. 5천 개요? 아니 먹고 살려면 그림을 팔아야 되니까. 사회에 좀 인정받지 에이, 않았나? 많이 한 팔았을 점도 거야. 못 팔지 않았어요? 자, 그림을 한번 볼까요? 볼게요. 다음 그림 보시면은 네. 다음 네. 그림. 음. 이거 뭡니까? 예. 자, 이 어떤 작품은 나중에 고흐가 네. 나중에 그린 거고, 네네네. 자 아르레 붉은 포도밭이란 그림이 있어요. 네네네. 아르레 네. 붉은 포도밭을 보면, 포토밭. 자, 네. 이 그림 딱 고흐는 사실 네. 한 점 팔았어요. 아 지금 나오고 있는 아, 이 지금 요거, 나오면 요거. 네, 아. 지금 화면에 나오죠. 아, 네. 아. 딱 고흐는 저 한 점을 팔았어요. 아, 이거 요거 하나밖에 못 팔았어요? 생전에 딱 한 점 팔았습니다. 어떻게 먹고 살았대 그럼? 아르레 이 붉은 포도밭이란 예. 그림인데 네. 딱 한 점 팔았고, 이렇게 지금이야 워낙에 거장으로 불리지만 음. 사실 반고흐는 워낙에 힘들었죠. 그래서 하나밖에 못 팔았으니까. 지금은 반고흐 그림이 거의 뭐 최소 200억, 어. 300억 이렇게 하지만 네. 생전에는 딱 하나 팔았다는 거. 아, 이게 너무 중요할 것 돈 같아요. 벌어서 뭐해? 그쵸. 좀 살았을 때 많이 그러게. 팔았어야 되는데. 돌아가셔서 많이 팔렸구나. 맞아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볼까요? 네. 네. 고흐의 성격은 어땠을까요? 저 이거 왜 뭐 난폭해서 막 정신병에 걸려서 막 귀. 귀를 자르고 맞아. 맞아. 그리고 네. absente랑 술을 많이 드셔가지고. 맞아요, 맞죠? 맞아요. 안 좋았다는 성격이- 얘기를 그 들었어요. 많이 아시는 것 같아요. 제가 좀 네. 맞죠? 모르는 척하는 거면 난폭하셨지. 사실은 네. 이제 압생트를 마신 건 맞는데 네. 성격이 너무 순수했대요. 뭐예요? 순수했구나. 네, 너무 순수했고 난 반만 알아. 너무 여렸고 어. 그리고 상처를 잘 받는 아, 타입이셨구나. 그러셨구나. 사실 근데 이게 그런 분들 옆에 있으면 조금 이제 주변 사람들은 피곤할 수 피곤하고 있거든요. 예민하고 이러면 너무 예민하니까. 네. 그래서 음. 약간 친구가 많이 없었죠. 그리고 이제 어디에도 적응을 못하고 혼자서 그림을 많이 그렸는데 네. 음. 프랑스의 아르이란 곳에 가서 아르. 정착을 하게 돼요. 네. 그리고 그림을 그리게 되죠. 네. 자, 지금 화면에 그림이 틀어져 있어요. 네. 이 그림이 어떤 그림? 포름 광장의 네. 카페 테라스. 아르, 작품이에요. 이게 아르 여기 네. 살았던 데군요. 네, 거기가. 실제로 네. 아르에 지금도 네. 카페가 있습니다. 아. 네, 있죠. 아르에 지금 존재 네. 카페가 있고 네. 지금도 가면 이 카페를 볼 수 있죠. 네. 자, 노란색 그런데 카페. 맞아요. 네. 고흐가 그림을 그릴 수 있었던 데는 사실 조력자가 있었어요. 조력자.
아니 그림을 한 점밖에 못 팔았는데 네. 어떻게 그림을 그렸겠어요? 네. 네. 바로 그 유명한 동생 그렇지. 너무 유명하지. 테오 반고. 태호. 테오 덕분에 그림을 그쵸. 그릴 수 있었죠. 맞아. 동생이 형이 그림을 그릴 수 있게 적극적으로 음. 지원을 해준 거예요. 음. 모든 이렇게 뭐 물감이나 캔버스도 다 사주고. 음. 자, 그리고 뒷바라지를 다 해줬다는 건데 네, 동생이. 그리고 이제 다음 작품을 봐야 네. 되는데 네. 이 작품이 워낙에 중요해요. 꽃피는 아몬드 나무. 꽃피는 아몬드 나무. 어떤 그림이죠? 아마 이 작품도 많이 보셨을 것 예, 같아요. 많이 영화 봤어요. 그리기에 작품도 제일 잘 팔리는 영화 거. 퍼즐 이런 네. 걸로 잘 맞아. 팔리잖아요. 퍼즐 많이 했어요. 사실 이 작품에 좀 안타까운 사연이 있어요. 동생이 나에게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데 어, 해줄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미안하구나. 너무 미안했겠죠. 어, 다 지원해주는데 어. 빨리 그림 팔아서 갚아줘야 안 되는데 그쵸. 팔리고 그림도. 해주질 못하는 음. 거예요. 그림밖에 없었죠. 음. 그때 이제 동생이 아들을 낳았다는 소식을 들어요. 아. 그때 그 아들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따뜻한 마음을 담아서 그림 선물을 해준 게 이 아몬드. 아, 나무예요. 이거구나. 줄 수 있는 게 이 그림밖에 조카에게 없다. 선물한 거. 맞아요. 조카에게 네. 선물했던 거죠. 오. 그래서 다른 반고 작품들에 비해 약간 따뜻함이 느껴지고 조금 더 부드러움이 느껴질 거예요. 맞아요. 그래도 엄청 유명한 또 친구가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또 이름도 비슷한 폴 고갱이라는 그래서 항상 작가를 헷갈렸어요. 만나게 됩니다. 고갱. 맞아요. 유명하지. 그 고갱을 잠깐 좀 설명해 드리면 네. 고갱은 한번 그림이 나올 것 같은데 네네. 자 이렇게 생긴 분이에요. 아, 그렇죠. 네, 고갱 선생님. 워낙에 유명해요. 네. 뭐 고흐 친구 고갱으로 유명한데 고갱은 또 프랑스에서 활동한 작가고 뭐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런 작품들을 그렸죠. 네. 고흐와 고갱은요 한때 아르에서 만나서 같이 그림을 그리게 돼요. 같이 그림을 그리는데 이 고흐가 고갱이 오는 게 너무 좋았던 거예요. 자기가 불렀으니까 네. 그때 고갱에게 줄 선물로 해바라기를 그려요. 아, 친구에게. 유명한. 아마 네. 해바라기도 많이 유명하죠. 보셨을 네. 거예요. 떠 있습니다. 예. 그림에 있는데 네. 저게 고갱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 기쁜 마음에 그 방을 장식해 주려고 그린 거예요. 네. 장식해 주려고. 이상한데 그림이? 그리고 네. 성격이 네. 워낙에 안 맞았어요. 그래요. 처음에는 괜찮았는데 네. 고갱은 좀 냉소적이었고 어. 계산적이었고 네. 고흐는 아까 얘기했지만 너무 선했죠. 선했고 여리고. 예민했어요. 네. 상처를 잘 받는 사람이었어요. 네.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행복하게 지내고 선물도 주고 하다가 네. 조금씩 틀어지게 돼요. 조금씩 싸움이 더 많아지고 틀어졌구나. 점점 심해지면서 이제 고흐가 해바라기를 그리는 모습을 고갱이 그려준 거예요. 아, 딱 그려줬는데 그 그림 때문에 아, 이거요? 폭발해버려요. 요거 맞아요? 때문에 폭발한다고. 자, 고가. 이 그림 보시면은 네. 굉장히 재밌는 그림이에요. 그림 속 인물이 고흐거든요. 네. 위에서 내려다보네요. 맞아요. 어. 위에서 내려다보고 예. 해바라기를 그리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저 캔버스 보세요. 너무 얇지 않아요? 캔버스가 너무 얇아요. 네. 너무 얇고 어. 해바라기가 생생하지가 않잖아요. 시든 느낌이야. 시들어져 있어요. 네, 네. 시들어 있고 어. 저 고흐의 눈 보세요. 저게 피곤해 중요해요. 보여. 눈이 돌아가 있어요. 정상적인 눈이 아닌 정상이 거예요. 눈이 아니구나. 돌아가 있어요. 네, 그죠? 그리고 붓 보세요. 저렇게 얇은 붓이 어디 있어요? 아. 저렇게 얇은 붓이 어디 있어요? 저거는 고갱이 고흐를 무시하는 거였어요. 아, 약간 디스. 요즘 말하죠. 디스하는 거죠. 어. 네, 맞아요. 디스하는 거고 어. 네. 해바라기 그림을 되게 낮게 평가한 거죠. 아, 네. 의도가 평가하고 다분히 있었군요. 있었죠. 저거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비난하는 거였던 네. 거예요. 이때 원래 고갱과 고흐가 조금씩 싸우다가 저 그림을 고흐가 마주하고 폭발해버려요. 네. 아. 그리고 워낙에 유명한 사건. 고흐가 자신의 귀를 네. 자르게 돼요. 이런 고갱. 아, 저 맞아요. 과정 때문에 귀를 자르게 되는. 그런 과정이 있었죠. 고갱에게 대한 배신감 때문에 귀를 잘라버린. 그쵸. 딱 고갱에 대한 배신감도 있고 네. 본인의 그 감정을 주체하지 못했던 거예요. 네. 그래서 본인의 귀를 면도칼로 자르게 돼요. 아이고. 그리고 이후에 어마어마한 명작이 나오게 됩니다. 뭐가 나옵니까? 이제 스스로 예. 정신이 불안정하다고 느끼니까 정신병원에 들어가요. 예. 들어가고 그 안에서도 그림을 그리는데 네. 그 안에서 나오는 대작이 바로 별이 빛나는 스타리 밤. 스타리 이거 나이. 맞아요. 이거 네. 맞죠? 되게 많이 아시는 것 같아요, 정말. 스타리 스타리 나이. 음. 자, 별이 빛나는 밤인데 네. 자, 아마 이 그림도 뭐 퍼즐 이런 걸로 굉장히 맞아요. 유명하고 보셨을 것 같아요. 골자. 자, 그런데 이 그림에는 참 고흐의 마음이 담겨 있어요. 왜요? 고흐의 마음이. 정신병원에 들어갔는데 네. 밤하늘에 별을 보고 있는 거예요. 음. 새벽에 잠이 안 오고. 네. 그런데 자기 마음이 너무 심란하니까 저 별의 하늘을 보세요. 소용돌이 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건 불안한 본인의 마음인 거예요. 아. 본인의 마음. 그리고 또 하나. 이 네. 그림에는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정신병원에서 그림을 그렸단 말이죠. 네. 철창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림에 철창이 없죠. 없다. 없어요. 어. 이거는 본인의 생각인 건데 딱 보이는 대로 그리는 게 아니라 더 나아가고 싶고 여기서 더 이겨내서 더 좋은 그림을 그리고 싶은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얘기를 듣고 보니까 진짜 그림이 이해가 되면서 그러니까요. 걸작으로 맞아요. 느껴져. 더 그래서 보게 되네요. 이런 사연들이 있기 때문에 네. 지금 명작이라고 불리는 것 같아요. 자, 재밌다. 그리고 너무 재밌습니다. 네. 이 화가의 영향을 받아서 네. 또 거장이 된 화가가 있어요. 누가 있습니까? 바로 혹시 다 아실 수도 있는데 네. 절규라는 그림을 그린 알죠. 뭉크입니다. 이거. 뭉크 다 들어보셨죠? 네. 맞아요. 자, 아, 진짜 비슷하다. 맞아요. 절규를 그린 화가인데, 네. 자, 이 그림 보시면은 그림 속 주인공이 소리를 지르고 있어요. 네. 그죠? 비명 지르는 것 같은데 왜 저러는 것 같으세요? 뭐 괴로운 일이 있으니까 왜 저런 포즈를 취할까요? 그러겠지. 자. 괴로워서. 이건 실제 본인이 경험한 일을 그린 건데 네. 이 사실 재밌는 게 오해하는 게 있어요. 이 그림 속에는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게 주인공이 소리를 지른다고 생각하는데 네. 사실 그게 아니라 주인공은 귀를 막고 있는 거예요. 소리를 자연의- 듣지 않는 거예요. 자연의 비명 소리를 듣고서 아. 자연의 비명 소리를 듣고 본인이 귀를 막고 있는 거죠. 이 그림에는 본인의 우울과 아픔 그리고 외로움이 들어있는 거예요. 또 좀 불행한 삶을 살았나요? 왜 그러냐면 너무나 안타까웠어요. 뭉크는 이런 그림을 그릴 수밖에 없었던 게 어린 시절에 어머니가 폐결핵으로 세상을 떠났고 아이고. 그리고 어머니 역할을 대신해주던 누나도 폐결핵으로 세상을 떠나요. 거기다가 아버지는 아내가 죽고 정신병까지 걸려요. 그래서 이 사이비가 됩니다. 사이비 종교에 빠져들게 되죠. 그런 어린 시절을 계속 겪으면서 이제 안에 있던 그 공포와 내면이 가득 차 있었던 거죠. 혼란한 가족사가 있었고. 맞아요. 그런 네. 가족사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그림이 나온 거고 아. 그렇구나. 그리고 무려 20대부터 그렸던 거예요. 20대부터 그렸고 30대에 완성이 됐죠. 아, 이 그림이. 자, 그런데 어. 사실 우리는 이 절규로 유명하다고 알고 있지만 네. 뭉크를 국민화가 노르웨이 화가거든요. 네. 노르웨이 국민화가로 만들어준 작품은 따로 있어요. 어떤 이게 작품입니까? 바로 후기 작품인데 후기 네. 작품. 이건 초기작이고 네. 그 막 알코올 중독에 신경 과민부터 대인기피증까지 생기니까 뭉크도 정신병원에 들어간 거예요. 아, 들어갔는데 이 그림이에요? 거기서 치료를 받고 네. 또 아까 전에 우리 좀 전에 반고흐 이야기했잖아요. 네. 반고흐의 그림을 본 거예요. 이미 아. 반고흐는 세상을 떠난 지 좀 됐었는데 예. 반고흐의 사연을 알게 된 거죠. 그때 이렇게 힘든 화가도 저렇게 희망을 그렸는데 아. 나도 그려야겠다. 그런 식으로 마음을 다잡은 거예요. 야. 그래서 아, 이렇게 연결이 노년에는- 되는군요. 맞아요. 연결이 이게 다 되는구나. 대학교 벽화거든요. 네. 벽화인데 노년에는 나는 지금 너무 힘들지만 여기 대학교에 오는 학생들만이라도 좀 이렇게 밝음을 전해야겠다. 그래서 노년에 이 태양이란 작품을 그리면서 노르웨이 국민화가가 됐던 거예요. 박수 한번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확실히 설명을 들으면서 그러니까요. 작품을 보니까 재밌고 확실히 이해가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그림만 보고 이렇게 느낌만 말하는 한계가 있는데 스토리가 있으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몰라서 그동안 미술을 즐기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런 해설을 직접 들으려고 찾아오신다고 합니다. 저희가 그 현장 함께 했거든요. 함께 보시죠. 아, 너무 재밌는데 이거. 서울 강남의 한 전시장입니다. 스타도슨트 정울터 씨가 해설을 맡은 전시회인데요. 어떤 전시일까요? 오늘은 맥스 달튼이라는 작가 전시고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소개되는 작가예요. 그리고 이 작가가 영화의 모티프를 얻어서 그리는 작가이기 때문에 그림을 많이 모르거나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편하게 놀러오셔서 영화 장면이 재밌게 볼수 기억나니까. 있는 전시죠. 유명한 영화에서 영감을 받아 만든 작품들이니까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는 일러스트레이터 맥스 달튼의 전시회라고 합니다. 여기에다가 정우철 씨의 전시 해설을 들으면 뭐 재미가 2배가 되겠죠. 오, 관객들 엄청 많. 오, 많네요. 관람객들이. 이번 맥스 달튼전의 해설을 담당하게 된 전시 해설가 도슨트의 정철입니다. 멋있어요. 아, 멋져요. 지금 제가 틀은 건 실제로 기록이 돼 있어요. 전 세계 최초 영화라고. 자, 보여드릴게요. 영화 전시답게 태블릿 PC까지 딱 이렇게 준비해 주시면서 미리 말씀드리면 내용 같은 거 나 저거 없어요. 해보고 싶다. 멋지다. 그리고 제목이 되게 정직해요. 이 영화 제목 몰고 왔어요. 열차의 도착이에요. 원래는 사용을 안 했어요. 원래는 사용을 안 했었는데 너무 아날로그적인 사람이었어가지고 제가 프린트로 뽑아서 코팅해서 보여줬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전시는 영화 전시이다 보니까 보여주고 싶은 영화 장면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막상 사서 해보니까 이게 더 잘 보이고 좋더라고요. 이게 조금 애매하거든요. 자, 이 작품의 어떤 제목이 전시도 달색의 쉽고 여행이에요. 재미있게 달색의 설명해 줍니다. 빠져듭니다. 영화와 관련된 전시니까 또 영화에 대한 지식도 풍부해야 될 것 같아요. 라는 소설을 썼는데
저 화성 침공 아닙니까? 호텔이 저. 가장 잘 나갔던 30년대. 그리고 호텔이 저물기 시작하는 60년대. 그림 해설을 원래 했었는데 그림도 공부할 게 물론 많았지만 영화도 공부할 게 많긴 하죠. 그런데 제가 이번에 약간 잘 만났던 게 사실 제가 영화 전공자예요. 적성에서. 영화 전공요? 네, 그래서 그림 해설하고 있지만 대학생 때는 영화를 공부했던 거죠. 그래서 이번 전시가 딱 저와 잘 맞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걸 굉장히 잘 구사했어요. 그림에 대해 잘 아니까 당연히 미술을 전공했을 것이라고 많이들 생각하시지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영화를 전공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도슨트 정옥철이었습니다. 팬 서비스까지. 아, 잘생겼어. 되게 알기 쉽게 해주시니까 저는 전문가도 아니고 듣기 좋았어요. 잘생겨서 그런지 더 봐봐, 이러니까. 이시네요. 네, 이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너무 말도 잘하고. 확실히 보니까 일하시는 모습이 정말 멋있어요. 멋있어요. 배우를 네. 하시겠어. 저희가 뭐 클림트도 배워봤고 뭐 고흐니, 뭉크니 이렇게 짧게 공부를 해봤는데 궁금한 게 정호철 씨가 좋아하는 화가가 있습니까? 그러면 특별히 애착이 가는? 저는 베르나르 뷔페라는 뷔페요? 화가가 있어요. 뷔페요? 많이 이제 유명하지 않아서 맞아요. 먹는 뷔페부터 네, 떠올리시는데 생전에 좀 배불렀나요? 네. 유명하지 않은데 네. 한 2년 전쯤에 전시가 열렸어요. 아. 열렸는데 그때도 하셨어요? 맞아요. 그때 해설을 했는데 하셨구나. 그 뷔페 전시가 제 인생에선 터닝 포인트가 어, 됐죠. 인생의 터닝 맞아요. 개인적으로. 그때 처음으로 화가의 탄생부터 죽음까지 한 편의 이야기를 들려드렸거든요. 그때부터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시고 아 그림을 이렇게 봐야 되는구나 많이 느끼셨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찾아와 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군요. 베르나르 뷔페. 맞아요. 그러니까 서양화를 주로 이렇게 해설해 주시는 거죠? 네, 맞아요. 서양화 해설은 정우철 씨에게, 동양화 해설은 진풍역풍명은 정확히 저희 똑같이 화가의 역사와 이런 거. 깨알피. 아주 얕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우리 해설위원분. 그렇죠. 아, 오늘 이렇게 말씀 나누다 보니까 시간이 벌써 다 돼서 아, 네. 마지막으로 바라는 점 한 말씀 듣고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그 가끔 제가 그런 질문을 들어요. 네. 뭐 먹고 사는데 전혀 그림 보는 게 필요가 없는데 뭐 돈 주는 것도 아닌데 그렇지, 그렇지. 왜 봐야 되냐? 어. 그럼 저는 오히려 되묻거든요. 음. 그러면 먹고 사는데 전혀 필요가 없는데 왜 안 없어질까? 이게 분명 필요하다는 예리한, 거거든요. 예리한. 그게 그렇죠. 뭐냐면 이 수많은 거장이라 불리는 화가들도 네. 전부 인생이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럼. 우리가 똑같은 사람들인데 그들에게 제가 발견한 공통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림을 그렸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분들의 인생을 듣고 그림을 보게 되면 혹시나 지금 뭐 힘든 상황에 놓여 있거나 좀 자신만의 고민이 있는 분들은 그 그림과 화가 인생을 함께 들으면 아 이분도 지금은 거장인데 생전에 힘들었구나. 그런 걸 느끼게 되면서 위로도 받고 맞아요. 영감도 받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음의 양식이라고 하잖아요. 꼭 먹는 음식이 아니어도 맞아요. 우리가 이런 작품을 보면서 마음의 양식을 네. 좀 얻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 네. 너무 귀한 시간이었어요. 감사합니다. 아니, 더 궁금한 게 많은데 너무나 아쉽습니다. 저 너무 아쉽네요. 오늘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